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 음성 자막 변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자 할 때 일일이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할 필요 없이 음성으로 말하고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구글 음성 자막 변환 앱은 다른 기능은 없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자막 변환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음성 자막 변환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로 나오죠. 여러분들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자막 변환 앱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변환 앱을 실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까만 화면에 내가 말하는 소리를 입력만 하게 됩니다. 다른 기능은 없어요. 순수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데 치중한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전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내용들은 3일 동안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터치해서 드래그 한 다음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해 볼까요? 모두 선택한 다음 복사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붙여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음성 텍스트 변환 앱들이 많은데요. 이 앱은 순수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입력된 텍스트 중에서 원하는 스크립트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터치하신 다음 복사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바로 그 아래쪽에 해당 텍스트가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 내용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스크립트 작성 기록이 있죠. 3일 동안 저장된다고 하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3일 동안 텍스트로 변환한 내용들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언제든지 이 구글 텍스트 변환 앱으로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사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텍스트 내용이 작아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크게 이용을 하시면 큰 사이즈로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 돋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기본 언어와 보조 언어가 나오게 되죠. 기본 언어는 베이스가 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국어가 기본 언어가 돼야 되고 보조 언어는 영어가 되면 되겠죠. 보통 말을 하다 보면 영어를 섞어서 써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 보조 언어를 영어로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어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영어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 언어 한국어, 보조 언어 영어로 돼 있어서 한국어를 하다가 영어로 섞어서 얘기를 하면 전부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음성 자막 변환 앱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두면 그 언어를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혹시 오프라인에서 이용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의 텍스트로 변환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기록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록 삭제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죠. 그게 싫으시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웃음이라든지 박수, 음악과 같은 소리도 포함할지 물어보죠.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박수 소리라든지 웃음소리도 텍스트로 바꿔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치면 박수 소리라고 나오고 웃음소리는 웃음소리라고 나오게 되겠죠. 긴 문장을 입력을 하실 때 일일이 텍스트로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음성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고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은 부분만 체크해서 변환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글 파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사진이나 파일, 문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찾으려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찾으시죠.
구글 파일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파일스 실행합니다. 구글 파일스는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정리를 해주는 기능과 탐색 기능, 니얼바이 쉐어 기능 세 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탐색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나오죠. 다운로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및 기타 앱 이런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웹이나 또는 스마트폰용 앱 그리고 공유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다운로드된 파일들은 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전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왔더니 파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위쪽 메뉴에 보시면 클로바 더빙, 리시브, 퀵쉐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것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앱이나 서비스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네이버 마이박스를 누르시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고요. 오피스 렌즈 누르시면 오피스 렌즈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죠. 이런 다운로드된 파일들은 갤러리에는 나오지 않겠죠. 다운로드 폴더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죠. 이미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전부 갤러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죠.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도 있고요. 각 앱에 있는 이미지 폴더에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구글 파일스에 들어오면 상단 메뉴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카카오톡이 있죠. 이 카카오톡 누르시면 카카오톡에 저장된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노라마라고 있죠. 여기는 파노라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죠. 여러 가지 많죠. 자, 그 다음 카메라는 어디예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보일라라고 있죠. 보일라 눌러보시면 보일라 앱에서 생성한 이미지들이 또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퀵쉐어는 퀵쉐어를 통해서 공유한 사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구글 파일스에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던 사진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 없는 이미지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삭제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이 휴지통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를 버릴 수가 있죠. 휴지통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모르던 이미지나 사진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저장 공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동영상이나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문서나 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해당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오고 해당 메뉴마다 파일들이 각각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즐겨찾기가 있는데요. 어떤 파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즐겨찾기를 지정해 놓으면 여기 있는 즐겨찾기로 들어가시면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아무 이미지나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즐겨찾기 추가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파일이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일명만 즐겨찾기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시면 즐겨찾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해당 파일이 보이게 되겠죠. 중요한 파일은 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것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문서 상관없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폴더가 있네요. 이 보안 폴더는 비번을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폴더죠. 이 보안 폴더를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한 번에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나 찾아볼게요. 원데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용량과 생성 날짜,
그 다음 우측의 점세개 버튼 눌러서 파일 정보를 보시게 되면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동일한 파일이 두 군데나 저장이 되어 있죠.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우측의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할 수 있고요. 보안 폴더로 이동할 수도 있죠. 파일의 위치는 여기서 검색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해당 파일의 위치는 각 카테고리에서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아무 카테고리나 들어가셔서 해당 파일의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도 파일 정보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해당 파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일 경우 찍은 곳의 좌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들의 여러 가지 정보는 구글 파일스에서 모아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시지 않아도 이 구글 파일스 하나면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 파일스 잘 활용을 안 하시는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구글 킵을 이용한 메모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기본적인 메모 프로그램이나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을 한두 가지는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는 어디에나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구글 킵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글 킵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글 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구글 킵으로 검색하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꼭 업데이트를 하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구글 킵 메모 실행합니다. 자, 구글 킵 메모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메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메모장이 하나 열리게 되고요. 제목과 메모를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해당 메모에 사진을 촬영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가능하죠. 일일이 텍스트로 입력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간단하게 녹음을 이용을 해서 즉석에서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체크박스를 이용하게 되면 할 일을 적어 놓고 완성된 항목은 체크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촬영해서 메모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찍어만 주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메모에 추가가 되는데요.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 이 내용이 서버에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이 메모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터치하면 메모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사진을 한번 터치하면 전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연필이 보이죠. 이 연필을 누르시게 되면 이 사진에 직접 뭔가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글 킵은 굉장히 작은 용량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텍스트 가져오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사진에 있는 텍스트들을 가져오게 되죠.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가져왔다고 하죠.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해당 텍스트를 볼 수가 있죠. 자,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주게 됩니다. 인쇄물에 있는 텍스트를 옮겨야 할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텍스트는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죠.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해당 메모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미지를 터치해서 이미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붓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내가 직접 메모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선을 긋는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연필 선택을 하고요. 사이즈를 지정을 하겠죠. 자, 사이즈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에 직접 이렇게 밑줄 같은 것들을 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메모도 가능하겠죠. 자, 이건 전부 손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씨를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굵기가 너무 얇다 하실 경우에는 다시 눌러서 굵기를 좀 더 키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또 써주시면 돼요. 잘 안 보이니까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나중에 이 메모를 보고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구글 킵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일일이 저장을 할 필요가 없죠. 자동 저장이 됩니다. 필요한 기능 다 이용하시고요. 그냥 종료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플러스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을 써볼까요? 자, 메모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플러스 또 눌러줄게요. 이번에는 이미지 추가라고 있죠? 자, 이 이미지 추가를 선택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누르셔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이미지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추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용 방법은 앞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거나 보낼 수도 있고요. 사본을 만들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사진 전체가 보이면 여기에 직접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텍스트가 없으니까 가져올 텍스트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추가하고 또는 직접 찍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사진은 위쪽으로 들어가죠. 자, 메모 부분 터치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릴 수도 있죠. 그려볼까요? 그림 누릅니다. 그러면 빈 도화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펜으로 원하는 것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글을 쓰셔도 되겠죠. 자, 여기 눌러주시고요. 사이즈 지정하신 다음 컬러 지정하시고요.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텍스트를 썼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메모에 사진과 내가 지금 글씨를 쓴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겠죠. 자, 바로 입력이 안 될 경우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해당 메모로 들어오신 다음 뒤로 들어가시면 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버로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는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메모 하나에 다양하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플러스 누르시면 이번에는 녹음도 할 수 있죠. 자, 녹음 선택하시면 바로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죠.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전부 녹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녹음된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멈출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체크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박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록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할 일을 써놓게 되면 하나를 끝낼 때마다 여기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몇 가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전 미팅 했습니다. 그 다음 엔터 칩니다. 그러면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하나 생기죠. 자, 오전 미팅, 점심 약속, 오후 미팅 세 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판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나중에 해당 일정이 끝났을 경우에 앞쪽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항목이라고 해서 완료된 것은 줄이 그어지고 딤드가 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할 일 목록을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구글 킵으로 들어오셔서 해당 메모를 연 다음 완료한 목록들 체크를 해주시면 완료한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를 만들고 메모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단에 보시면 체크박스와 붓, 마이크, 사진 모양이 있죠.
여기서 눌러서 직접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 따로 메모를 만들지 않아도 해당 기능에 맞는 메모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플러스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팔레트 모양이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메모장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배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배경을 넣을 수 있죠. 해당 메모의 용도에 따라서 배경을 바꿔주시면 텍스트를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배경만 보고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 같은 것들을 적어놨을 경우에는 이런 음식 재료를 배경으로 선택하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행 관련해서 일정 같은 것들을 메모할 때는 또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메모는 또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제목을 여행 계획이라고 쓰고요. 배경을 그런 배경으로 잡았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일이 들어가서 글을 읽지 않아도 이 모양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종 모양이 보여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일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는 알림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일 오전 11시에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알림 수정이라고 나오고요. 내일 오전 11시로 바꿔줍니다. 아래쪽에서 시간 선택해 주시고요. 11시로 바꿔줄게요. 자, 분도 선택할 수 있죠? 시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으로 바뀝니다. 또 분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오전과 오후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반복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장소도 미리 지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할지 직장 또는 위치 수정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장소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강남 사거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고요. 해당 시간이 되면 알림이 오게 되겠죠. 그 대신 킵에서 백그라운드 위치 액세스가 가능해야죠. 설정에서 허용 들어가신 다음 설정 들어가셔서 알림을 허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권한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위치 선택을 해주시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고 나오죠. 여기 선택을 합니다. 항상 허용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선택을 해주셔야 항상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 사용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가시면 이제 위치가 설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메모에 설정을 미리 해두시면 구글 킵에서 메모를 열고 약속 시간, 장소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일정 계획 세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행 계획이라고 해서 일정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구글 킵에서 다양한 메모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메모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헷갈립니다. 어디에 무슨 메모가 있는지, 그 다음 메모 양이 많으면 한참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라벨을 만들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가 한두 개면 상관이 없겠지만 메모 양이 많아지면 반드시 라벨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메모 검색 옆에 보시면 줄 3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라벨을 생성하시면 돼요. 자, 지금 검토와 중요 두 가지만 있죠. 새 라벨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새 라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일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 들어와 있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해당 라벨에 이 메모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여행 계획 여기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라벨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라벨에 그 메모를 추가할지 물어보죠? 저는 지금 오늘 할 일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일 라벨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메모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라벨 들어가셔서 이번에도 오늘 할 일에 체크할게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오늘 할 일 나오게 되죠. 그러면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오늘 할 일 라벨 선택하면 해당 라벨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라벨에 등록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구글 킵은 꼭 라벨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모 검색에서 여러 개의 메모가 있을 경우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메모 검색 들어가신 다음 유형이라든지 라벨, 사물, 색상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라벨만 검색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선택하시면 이미지 있는 라벨만 검색이 되죠. 그 다음 그림이 있는 메모만 검색할 거예요. 그러면 그림 누르시면 그림이 있는 메모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에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메모가 있죠. 자, 이런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메모는 필요 없어요. 선택하고 들어가신 다음 우측 하단에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삭제 누르시면 해당 메모는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삭제한 메모를 다시 살릴 수도 있겠죠. 좌측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휴지통이라고 있죠. 휴지통 들어가시면 휴지통에 지금 들어가 있는 메모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좌측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메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메모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킵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이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메모장입니다. 꼭 설치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